네, 지난 시간 순환계에서요, 마지막 폐의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을 나가고요, 산소는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흡계의 구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슴 안쪽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쪽에 갈비뼈가 있고요. 횡격막이라고 부르는 가로막이 있습니다. 가로막과 갈비뼈가 이루는 부분을 흉강이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 기관, 기관지, 폐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호흡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은요, 먼저 코가 있고요. 코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갈라진 기관지가 있고요.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볼까요? 예, 어디로 공기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습니까? 네, 코로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코로 들어온 공기가 기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기관은 다시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갈라진 부분을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는 나뭇가지처럼 갈라져서 더 가늘게 갈라지게 되고 그 끝부분에는 포도알 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신 공기의 이동 경로는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자, 무슨 공기가 들어오나요? 네, 산소 기체가 들어오죠. 그래서 기관을 따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다시 두 개로 나뉘어지고 이 나뉘어진 기관지는 점점 더 세분화되어서 끝에 이런 포도송이처럼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를 했습니다. 바로 폐포를 확대한 것인데요.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처럼 생겼나요? 네. 안에 있는 요 부분들이 포도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폐포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폐포는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예, 바로 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가 앞에서 혈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맥도 있었고요. 정맥도 있었고요. 그 중에 모세혈관이 있었는데요.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포가 얇고요. 그래서 물질 교환이 유리하도록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모세혈관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폐동맥에서 무슨 기체를 싣고 왔을까요? 네, 이산화탄소 기체를 싣고 왔죠. 물질 교환을 통해서 온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 받아온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산화탄소는 기관을 통해서 코로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산소의 이동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마신 숨 속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산소가 폐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폐포에서 어디로 갈까요? 네, 여기 폐정맥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폐정맥은 산소를 넘겨받아서 이 산소를 다시 어디로 전달을 해주게 돼요? 네,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호흡을 배우고 있지만 앞에서 배웠던 순환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원반처럼 생긴 거 이게 뭘까요? 네, 적혈구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넘겨주고 있는 이 혈관은 모세혈관이겠죠. 혈액에서 이산화탄소를 싣고 왔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넘어가고 있는 이쪽 공간은 뭘까요? 네, 폐포죠.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넘어가고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넘어왔습니다. 폐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포는 벽의 두께가 매우 얇은 주머니예요. 자, 왜 얇아야 할까요? 예, 기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은 무슨 혈관? 네,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폐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폐는 이렇게 많은 폐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의 호흡기관이고요.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까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흉강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서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요, 우선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의 혈액 사이에서 일어나죠.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산소가 들어가고요. 모세혈관의 혈액에서 폐포로는 이산화탄소가 건네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몸 순환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온몸 순환에서는요, 조직세포에 분포하는 모세혈관의 혈액에서요,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조직세포의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는요, 무슨 기체가 들어갑니까? 네, 산소 기체가 들어가죠. 조직세포에서 조직세포의 모세혈관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체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소는요, 처음 들어온 경로가 폐포였어요. 그래서 폐포에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폐 정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폐포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로 들어가는 순환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직세포에 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산화탄소는요,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넘겨주게 되고요. 이 혈액에 의해서 폐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폐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폐포로 넘겨지게 되죠.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폐포에 아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폐포고 여기가 모세혈관입니다. 자,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넘어가는 A 기체는 무슨 기체일까요? 네, 이거는 지금 폐포를 통해서 버리러 가는 기체죠.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기체예요. 그럼 무슨 기체입니까? 네, 이산화탄소 기체인 거죠. 자, 그 다음 B 기체는요, 밖에서 들어와서 폐포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왔어요. 이 기체는 무슨 기체일까요? 네, 몸에서 지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써야 하는 산소 기체인 거죠. 그래서 산소 기체를 싣고 폐 정맥이 심장에 좌심방으로 들어가면 좌심방이 수축해서 좌심실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고, 그럼 대동맥을 통해서 산소기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기체가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산소기체는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직세포로 산소기체를 넘겨주면 이 산소기체를 가지고 조직세포에서는 호흡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생성물이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되고요. 그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혈액으로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대정맥혈관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네,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심방이 수축을 하면 우심실로 혈액이 이동해서 이 우심실이 폐 동맥과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 과정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폐 모세혈관에 도달해서 또다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